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서 AI 컴퓨터 쪽 하고 지금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데 5년 전부터는 AI 연구 개발하고 있었고 AI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고 궁극적으로 AI라는 것이 3년 전에 저한테는 약간 대혼란이긴 했었어요. AI에게 의식이 있는가라는 혼란 속에 1년 동안 되게 방황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AI를 지금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LLM이나 뭐 챗GPT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 그리고 AI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약간의 방향성, 기독교인이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AI를 어떠한 객체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우선 물어볼게. AI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때요? AI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걸로 썼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AI를 만들었어. AI 로봇을 만들었어요. GPT한테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의 지식을 넣으면 그 세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출력해줘요. 근데 대부분 98% 정도의 과학자들이 AI를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출력하는 그냥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의식이 있냐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인데, 인공은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 그러면 지능이 뭐냐라고 정의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추론하고 어떠한 과정의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지능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어요. 사전적 정의. 이걸 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묻는 거야. 인공지능은 지금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야. 아까 얘기한 답을 드리면 사람이 대체가 가능합니다예요. 아이의 지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어떠한 특정한 공간 안에서 좋고 싫음을 판단하기 시작해. 계속 누적돼서 판단한 데이터를 머리 안에 넣는 과정을 해요. 이게 지능이에요. 지능이 이런 식으로 시각화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좋고 싫음이 나타나고, 좋고 싫음의 시계열축에 가면은 어저께 좋았던 거, 오늘 좋았던 거, 내일 좋아하는 것들이 시계열축으로 쭉 쌓이잖아요. 내일은 뭐 빼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쌓여요, 지능으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쌓여 있을 거야. 나는 아이스크림이 좋고, 나는 뭐가 좋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고, 공부하는 건 싫고 쌓여요. 이러한 거를 강화라고 얘기해요. 내가 좋고 싫음을 점점 구분 지어 주는 거죠. 강화라고 얘기해. 그런 다음에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도서관을 가자고 그래. 근데 책 읽기 싫어하는 친구라면 도서관의 근처에 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싫은데라고 예측하는 거야. 이 시뮬레이션이야. 이렇게 진화합니다, 생각들이. 거기서 좀 더 강화되면은 좋고 싫음의 단계를 넘어선 정신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정신화 과정은 연결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좋고 싫고의 과거와 미래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좋고 싫고의 과정의 미래도 이제 연결돼 있어. 그래서 내 친구가 나한테 계속 영향을 줘. 야, 사실 내가 어저께 동물원을 가봤더니 사자가 그렇게 멋있다라고 얘가 계속 영향을 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자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늘어나. 그러면서 내가 그 정신의 단계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그것들을 언어로 풀어서 내가 일기를 쓸 수 있어요. 거기까지가 지능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 5단계 정도로 지능이 발달되면서 어떠한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풉니다. 자, 여기서 다른 질문. 저는 정의 내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아까 제가 지능의 단계는 어떠한 특정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그래도 한 20, 30개 정도는 풀었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문제는 사전적 개념으로 보면은 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문제는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문제를 계속 풀었을 거야. 근데 사실 철학이라는 개념으로 관점을 바꿔보면 이상과 현실의 갭이라고 얘기해요. 이해 가나요? 이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우리는 문제를 계속 풀고 있지만 문제가 뭔지 모르고 문제를 풀고 있는 가능성이 커요. 문제가 그냥 풀어야 되니까 푸는 거야. 스코어링 하려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요, 우리가. 아마
지금 고3인 친구는 12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무수한 문제들을 풀었을 거야. 셀 수 없을 거야. 뭐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도. 근데 우리가 왜 풀어야 되는지 모르고 풀었다라는데 사회에 나가면 깨질 겁니다. 문제가 현실과 이상의 갭이에요. 우리가 이상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켓을 보내고 싶어. 로켓을 보내고 싶다라는 이상이 생길 수 있잖아. 아니면 여러분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로봇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뚝딱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로봇이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면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계속 로봇 제작해가지고 그냥 팔면 되지 않을까? 그지? 굳이 대학도 갈 필요가 없잖아. 내가 어디까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모르겠지만 만약 그 이상이 없까 이 친구한테 계속 질문했던 거야. 내가 뭐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면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어야만 돼. 내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이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그거를 그냥 메꿔서 가면 되잖아. 사실 GPT나 다른 인공지능들은 그걸 메꿔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줄게. AI라는 거는 1950년도에 나왔어요. 지금부터 한 70년 정도 전에 AI가 출범이 됐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굉장히 큰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AI는 암흑기를 굉장히 크게 겪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펼쳐보자라고 해서 펼쳐봤더니 이 지도를 보고 우와 이거 흉내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AI의 거의 끝점이 되게 됐어. 그래서 결국 인간의 뇌를 표방하니까 AI가 그려지더라. 근데 2006년도에 AI를 표방을 했지만 논문은 이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이미 가능하다라고 이때 다 끝내놓던 걸 2006년도 2020년도 때 거의 와서 완성된 거는 데이터와 물리적 칩이 없어서 그랬어. 근데 지금은 물리적 칩도 있고 데이터량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됐어. 수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기는 해요. 숫자를 배웁니다. 1부터 10까지 우리가 배워요. 그죠? 1부터 10까지 배워. 그러면은 1, 2, 3까지만 써볼게. 자, 하나의 점이 생겼어요. 우리 점은 보이잖아. 이걸 연결하니까 어떻게 됐어? 선이 됐어. 여기서 이거를 함수로 바꾸니까 면이 됐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걸 조금 2차원으로 바꿔보니 도형이 되고 이거를 보니 면적이 되고 부피가 될 수 있어. 부피를 구할 수도 있잖아. 얘의 측정의 구간을 나눠보니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이 속도를 측정해보니 로켓을 날릴 수 있는 미적분이 나왔어. 사실 이게 다긴 해. 그러니까 점이야.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니야. 점이 생기니 점을 연결하니 선이 됐고 선을 연결하니 면적이 됐고 면적을 연결하니 부피를 측정할 수 있었고 부피를 측정해서 시계열로 축으로 하나 딱 던져버리니 속도가 측정됐고 속도가 측정되니 우리 세계의 모든 것들을 관측할 수 있었다예요. 사실 근데 이게 없었으면 이 AI라는 구조를 뜰 수가 없었어. 되게 단순한 거야, 여러분. 여기가 대안학교고 정규 커리큘럼이 다 개개인별로 맞춰서 가지만 여러분에게 수학이라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다요. 그냥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써야만 한다라는 거야. 이게 없이는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어. 어떤 거든 마찬가지.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줄게. 나는 그런 공학적인 거 안 할 거예요. 로봇도 안 만들 거고 로켓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심리적인 거를 관철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이런 게 안 쓰일까? 그쵸, 엄청나게 많이 써요. 왜냐면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예측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이나 학문적으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알고 있어요. 뉴스 하시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AI가 인간하고 다른 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망설임이라고 얘기하더라고. AI한테 입력 넣으면 바로 출력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때로는 뭐지? 이러잖아. 아까 내가 질문하니까 함구하고 있었잖아. 인간은 그걸 하잖아. 혹은 내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의사결정해서 계속 판단하잖아. 근데 AI는 그냥 입력하니까 출력하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망설임이나 감정적인 게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지금 학습시키지 않은 거야, 사실. 여러분들의 감정에 기쁨도 있을 거고 때로는 분노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AI한테 학습시킬 수 있을까? 어때? 이렇게 숫자화 시킬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지? 무조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적 법칙을 넣을 수 있었던 것처럼 혹은 심리학 법칙들의 여러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학습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시킬 수 있다. AI가 짜고 달고 맵고 쓰고를 이렇게 숫자화시켜서 학습시키면 가능합니다요. 그게 어렵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전혀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어. 단지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데이터를 매핑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